저는 상담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학기 초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부모님의 말씀을 많이 전달을 받고 듣는 편이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아이의 발달 정도를 파악하고 그거를 교실 내에 상호작용에 지원을 하는 편이고, 또 학기 중 상담이나 학기 말 상담 같은 경우에는 교사인 제가 다양한 영역에 맞춰서 학부모님께 이야기를 해드리는 편이었어요. 이렇게 부모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중립을 유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중립을 유지하는 객관적인 전문가의 시선에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유치원 내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지 전달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는데, 상담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짧은 시간 동안 아이를 판단하고 부모에게 아이를 판단하는 상담 전화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꾸준히 지켜보고 주변 동료 또는 서적을 찾아보며 아이에 대해 먼저 자세히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께 우리 아이의 지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학부모님께서 저희 아이는 집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데요, 선생님이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학부모님이 가장 상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위해서 이제 가정에서도 함께 연계해서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전달을 드리는데, 학부모님께서 좀 과도하게 방어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앞으로 아이 교육에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그 학부모님께 좀 객관적이면서도 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지 함께 협조를 구하는 부분에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고 또 참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과 가정에서의 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집에서만 그렇게 도움을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가정에서도 좀 부모님들께서 상담을 통해서 선생님이 전해주신 거를 잘 기억해 주셨다가 많이 활용해 주시면 더욱더 많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게 가장 좀 아쉽고 부모 상담이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부모 상담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대화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줄도 알아야 하고, 또 주제에 맞는 말들을 연결지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러한 대화의 속성이 조금 한 단계 발전된 것이 저는 부모 상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상담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거는 아이의 문제 행동을 전달하는 거였는데요. 사실 교실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다 보면은 아이의 문제 행동도 보이고 또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도 보이는데, 이런 점들을 학부모님들이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전달하는 게 조금 고민이고 숙제였던 것 같아요. 물론 교사의 이런 말들을 좀 수용적으로 이해도 해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왜 저희 아이를 그렇게 보시나요? 막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어떻게 전달력 있게 또 어떻게 조절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고민이고 어려웠던 점이었습니다. 까다로운 아이와 평범한 아이의 부모 상담 시 어느 부분에서 상담하는 것이 더
어려운가요? 사실 저는 평범하고 무난한 아이의 상담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자세히 아이에 대해 관찰하고 들여다보면 보편적이고 무난한 아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행동에 의문을 가지고 아이의 생각을 읽으려고 하면 아이의 입장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의 아이가 무난하고 평범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혹시 관심을 덜 받진 않을까? 그래도 우리 아이가 특별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교사가 둔감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 대해 어떤 점을 질문을 하면 우리 아이의 이런 것이 고민이에요 라고 말하는 시그널로 알아채고 그 이후부터 자세히 관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후 부모와 다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평범한 아이를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담의 흐름이 조금 끊긴다던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전달을 드려야 할까를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까다로운 아이를 상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편인 것 같아요. 수월하다기보다는 제가 뭔가 공부하고 찾아보고 그걸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재미있고 또 즐거운 저에게 있어서 과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덜 하다 보니까 저는 평범한 아이를 상담하는 게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문 앞에 일단 상담 시간표를 게시해 놓아서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하고요. 또 교실 안에 책상에는 테이블보도 깔고 화분도 올려놓고 또 잔잔한 노래도 틀어놓아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또 밖에서 기다리시는 다음 차례 학부모님이 드실 수 있게 다과나 차를 준비해 두기도 하고요. 또 제가 다음 차례 학부모님이 도착하신 거나 아니면 상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계나 문 쪽이 저한테 보이도록 그쪽을 향해서 앉아서 준비를 합니다. 사실 따뜻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상담하는 교사가 항상 교실의 문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상담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다음 학부모님이 오셨는지 와 계신지 확인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상담을 받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교실 문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학부모님이 오셔도 마음을 급하게 갖는다거나 마음을 졸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 저는 항상 이 책상에다가 작은 손목시계 같은 거를 두고 항상 시간을 체크하면서 상담에 임했습니다. 보통 상담 때는 교실에 들어와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교실 환경에 대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요. 교실 환경에는 대부분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게시하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우리 반 교실이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아주 풍성한 교실을 꾸며놓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아이가 이런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구나, 굉장히 포근하다, 따뜻하다, 즐겁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손때가 가장 많이 묻은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만들어 놓은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눈에 보이게 게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시작할 때에는 아이의 칭찬으로 시작하고 마무리에는 앞으로 아이에게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일상에서 지내다 보면 아주 작은 긍정적인 순간들도 잘 포착해서 교사가 학부모님께 전달을 해드리면 학부모님은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따스하게 지켜봐 주시는구나,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하고 느끼시고 좀 교사를 대하는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아이에게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에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나 우리 아이를 따뜻하게 또 격려하면서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리고 또 학부모님이 아이를 위하는 마음과 또 교사가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좀 통하다 보면은 학부모 상담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1학기 때는 가정에서 좀 많이 듣는 편이고요. 그리고 2학기 때는 제가 어린이집에서 보았던 아이의 모습을 많이 전달드리는 편입니다. 무조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시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우리 땡땡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땡땡이가 잘 성장할 수 있게 발판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부족한 부분들을 잘 관찰해 주었다가 상담 때 전달을 드려서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연계해서 아이의 성장에, 긍정적인 성장에 정말 좋은 밑거름과 발판이